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 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새벽 시간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20대 청년의 사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와 안전 문제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산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당정은 발전업 종사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 경쟁체제 도입 정책이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 아울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정기업종을 새로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정부는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요. 서울 강서구의 첫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량합니다. 정부의 시범 사업인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서울 강서구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사업자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인근 거주지나 교통 요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의 비율로 분담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이라도 지역에 기반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로 부족한 게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확산돼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지난 14일 개원한 어린이집은 총원 114명 규모로 야근이 잦은 맞벌이 근로자 등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보육 시간보다 2시간 늘어난 시간 연장 보육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전에는 5시 전에 아이를 찾아와야 돼서 눈치가 보여서 찾아와야 했는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저희는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이와 산책하는 겸 왔다 갔다 걸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고요.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0년 경기 시흥시와 충남 계룡시에도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2018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기능한국인 찬란한 기술로 대한민국을 빛내다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발간해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이번 수기집에는 2017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선정된 이달의 기능한국인 12명의 기술 인생에 대한 생생한 성공 이야기가 담겨졌습니다. 발간 기념식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한 해 동안 기술 전수와 사회 공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온 우수활동 기능한국인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사회 환원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기념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묵묵히 기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기능한국인 이야기는 인간 승리의 기록이자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라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능한국인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내년부터 20, 30대 취업준비생, 주부 등 719만 명이 새로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0, 30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왔지만 20, 30대 중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40살부터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게 한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20살과 30살에게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새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가들에게 최대 걸림돌은 규제입니다. 원래는 필요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는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엔 여가 산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나 할 수 있었던 수중 스쿠터나 열기구 관광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여가와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간편 결제 수단을 이용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주로 신산업이라든가 레저 관광, 환경, 행정 절차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장 애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여가 산업에서는 우선 영화관의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가족 상영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전과 지폐로만 결제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도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록이나 안전 기준이 아예 없어 할 수 없었던 수중 스쿠터나 열기구도 관련 기준을 만듭니다. 금융 분야 규제도 대폭 뜯어고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1인형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운영은 물론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수단을 이용한 해외 결제도 허용을 추진합니다. 국내 상품을 외국의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른바 역직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의료 규제도 고쳐 구급차는 외과처럼 꼭 필요한 것만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작 제로페이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안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제로페이는 매장 리더기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앱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결제하거나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매장 QR코드를 찍고 결제액을 입력하는 방식의 서울시 주도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오늘부터 소비자들은 현금 없이 간편하게 서울 3만여 곳의 점포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들도 연 매출 8억 원 이하일 경우 결제 수수료가 없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착 가능성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데다 서울 66만여 곳의 소상공 업체 중 불과 3만여 곳만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비자 유인책도 부족합니다. 40%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내걸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큰 혜택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예산만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칫 실효성 없는 사업에 혈세를 쓴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국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상반기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의 숫자가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정보 분석 업체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상장사의 1996년 이후 경영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을 낸 기업은 모두 15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8개보다 70.5% 급증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올해 전체 영업적자 기업이 155개를 넘으면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187개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2km 떨어진 근교인데 정부는 서울에서 출퇴근 거리가 30분 이내인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을 선정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규모는 작지만 과천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4개 지역에 모두 12만 2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대부분 서울 경계와 인접해 있고 GTX 등 광역 교통망 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 대책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자족 기능도 함께 내놨습니다. 남양주는 자족용지를 조성해 기업과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하남에는 남한산성 등과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 문화박물관을 만듭니다. 계양에는 기업 유치와 함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과천에는 서울대공원과 과천과학관을 연계한 복합 쇼핑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이 밖에 부천과 고양, 성남 등 소규모 택지에도 3만 3천 가구가, 서울 도심에는 30여 곳에 1만 9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밟아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남양주 등 7곳을 토지 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되자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역 발전 기대감과 함께 생계터를 잃을 것이란 걱정도 있었는데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의 지역 발전이 뒤로 밀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지역으로 결정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지역은 서울 인근에 있지만 개발이 더딘 곳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지역이 발전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교통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면 이 진저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일터를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곳에서요 30년 이상 농사를 졌습니다. 우리 농민들 그리고 고령화된 농민들을 쫓겨나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성공 조건은 교통 대책과 함께 자족 기능 강화.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주민들은 또 하나의 배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프라가 좀 깔려서 사람이 살려면은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라든지 산업시설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이 돼야 완공되는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밀려 교통 대책에서 소외되고 집값도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기대 좀 했었어요. 근데 역시 김포는 소외 지역이야. 저평가돼 있는 도시죠, 여기가. 장사도 안 되고. 최근 14,000세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천. 주민들은 제대로 된 교통 대책 없이 7,000가구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면 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지갑이 얇아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다른 달과 비교했을 때 연말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지출에 관한 연말 피로도에 관해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저도 12월이 되니 유난히도 지출할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얼마 전 취업 포털 사이트인 벼락시장 구인구직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연말 지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한 직장인의 59.3%가 연말 지출은 다른 달에 비해 확실히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32.3%에 불과했는데요. 8.4%는 다른 달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로 살펴보니 확실히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연말에 지출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쪽의 지출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나요? 네, 연말에 가장 많이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1위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회비 비용으로 37.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18.2%가 응답한 크리스마스, 연말 등 연말 기념일 선물 구입비였고요. 이것 또한 연말 지출로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죠. 바로 각종 세금의 11.4%가 응답해 3위에 올랐습니다. 또 11.1%는 상대적으로 비싼 겨울 의류비라고 응답해서 4위에 올랐고요. 그 외에도 부모님 또 자녀 용돈, 각종 문화비 및 데이트 비용 등의 다양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12월에는 고정 지출 외에도 모임이나 선물, 세금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12월의 지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직장인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 같은 지출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 항목별로 따지면 직장인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지출 항목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 회비 및 비용으로 38.4%가 응답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17.1%가 응답한 크리스마스, 이 연말 등 연말 기념일 선물 비용이 17.1%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별로 나눠봤을 땐 결과가 다소 달랐는데요. 남녀 직장인 모두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남성은 41.6%가, 여성은 35.7%가 송년회 등 각종 모임 회비 및 비용이라고 뽑았지만 2위의 경우엔 남성은 각종 세금의 17.5%가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엔 19.4%가 크리스마스, 연말 등 연말 기념일 선물 구입비라고 응답해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연말 모임에 남녀 직장인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었네요. 한번 연말 모임을 갈 때마다 도대체 얼마 정도를 쓰길래 이렇게 남녀 직장인 모두 연말 모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나요? 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한 번 모임을 갈 때 직장인들은 평균 5만 5천 원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2%는 모임 한 번당 3에서 5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답해 연말 모임에 대한 직장인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6만 원에서 8만 원을 지출한다는 경우도 16.5%,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경우는 13.9%, 10만 원 이상도 9.2%나 됐는데요. 반면 만 원에서 2만 원은 6.2%, 만 원 미만은 3%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많은 지출을 하면 연말 모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을 통해 한동안 못 본 사람들과 한 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인 중 많은 경우가 연말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설문조사 플랫폼 두이서베이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8 송년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9%는 올해 송년회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전체 응답자 중 59.4%가 송년회 참석이 부담된다고 밝힌 겁니다. 송년회가 부담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17%가 분위기 자체가 불편하다고 밝히며 1위에 올랐는데요. 2위는 16.8%가 응답한 음주 강요가 뽑혔고 경제적 여유 부족에는 14.6%가 응답해서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11.1%가 뽑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였고요. 5위는 9.4%가 응답한 시간적 여유 부족, 6위는 7.6%가 뽑은 장기자랑 순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을 혼자 보내겠다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었는데요. 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1,007명을 대상으로 연말 모임 계획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나 홀로 연말족을 꿈꾼다고 응답해서 연말 모임 피로도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12월이 되면 한 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 분주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정작 따뜻하게 보내야 할 연말에 주머니 사정만 빈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나치게 무리하지 말고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분들에게는 값비싼 선물 대신에 편지로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